오늘이 증상이 생기고 확진이 된 5일차인데요. 오늘은 저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국에서 어떠한 경로로 확진이 되었을지, 미국에서 제가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확진 3일차부터 컨디션이 엄청 좋았는데요. 확진 첫날에는 새벽부터 오한도 있었고 열도 있었고 많이 증상이 있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엄청 좋은 상태입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제가 증상이 없는 게 폭풍전의 고유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제 스스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증상은 오늘은 가래가 조금 끼는 거 말고는 증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일차 때 설사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약을 먹으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은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제가 어떠한 식으로 감염이 되었을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소수의 사건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미국 전체를 평가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명의 경험을 참고 삼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월 초에 미국에 갔고요. 그때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미국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미국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는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마스크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쉽게 쓰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경험한 코로나로 인한 동양인 혐오, 차별인데요. 하루는 제가 뉴욕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뉴욕은 좀 노숙자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와서 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버스를 기다릴 때 노숙자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초기여서 어떠한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 알아보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포기를 하고 갔는데 뒤에 있던 그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랑 노숙자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할 때도 아니었는데도 쟤네 코로나에서 왔어, 중국에서 왔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듣고 발끈해서, 처음엔 제가 방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왔다고 말했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기사가 엄청 당황을 하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너네 중국에서 온 거 아는데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말하면서 그 기사분이 사과도 하시고, 그 기사님이 나중에 따로 저 있는 데까지 다시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또 그 기사님이랑은 그날 계기로 제가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엄청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잘 해결이 됐는데, 그때도 살짝 내가 동양인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입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제가 경험하는 횟수들도 늘더라고요.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에 있어서 많이 맞서오고 많이 해결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고 있는 2명의 남학생이 걸어가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옆에서 일부러 크게 기침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보고 코로나라고 소리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걸 알겠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이 정도 차별을 당하니까 마스크를 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태가 완전 심해져서 사람들 한두 명씩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전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마스크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사람 이외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만나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했던 안 좋은 경험들이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토대로 미국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마스크를 쓰지 못했었고요. 제가 어디서 코로나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제 친구가 먼저 확진을 받아서 저는 증상이 없을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서 옮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저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친구는 제 룸메이트가 아니고 그냥 유닛을 같이 쓰는 유닛메이트였거든요. 저희는 룸 하나에 2명이 사용을 했고 룸 4개가 모여서 유닛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 유닛에 부엌 하나와 화장실 2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용 공간을 활용한 건 맞지만 그 유닛에서 생활을 했던 6명 중에 그 친구와 저 이 둘만 코로나를 걸렸어요. 심지어 그 친구와 같이 방을 사용했던 그 룸메이트는 오히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첫 번째 확진을 받았던 그 친구가 미국에서 감염성이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를 통한 감염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평상시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데요. 제가 증상이 발현되기 일주일 전쯤이나 그 전에 했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한참 뉴욕도 나가지 않았을 때였고, 그때는 제가 지내는 작은 동네에서 헬스장 다니거나 아니면 외국 친구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동네 마켓 가거나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감염이 됐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굳이 필요 없는 위험은 감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그때도 조심했지만 그때보다 더 조심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미국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감염이 됐을 거라는 가능성도 농후한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은 일반 미국인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미국이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제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는 1번, 먼저 확진받은 친구, 하지만 그 친구의 룸메이트조차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미국 일상생활,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은 미국인 모두가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었겠는가라는 제 결론입니다. 미국이 하루빨리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만 안녕.